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환경에 잘 살아있는 칠갑산 도립공원과 중부권 최대 규모의 고온식물원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요지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등 충남 권역별 발전 계획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문제와 대책,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조속한 도내 이전 문제, 충남 도립대 평생교육원 설치 재촉구 문제, 충남도 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지원금으로 매입한 방과후 교육지원센터 건립 부지를 교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10년간 사용함에 대한 책임 등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3년 6월 지역 언론에 나온 기사입니다. 청양초등학교와 대치초등학교가 2012년 3월에 통합하면서 지원받은 예산 일부로 학교 울타리 밖 농협 창고 부지를 매입하여서 청양초 방과후 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34억 4천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청양초 인근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연합교육공간인 방과후 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기사입니다. 청양초와 대치초는 10여 년 전 통합 당시 교육부 등에서 23억 원의 통합지원금을 받았고 이 중 8억 8,600만 원을 들여서 방과후 교육지원센터를 건립을 위해서 학교 앞에 농협창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지역에서 학교가 하나 없어지는 대가로 다른 학생들을 위한 교육공간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초등학교 교직원 임시주차장입니다. 팻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은 청양초등학교 교직원 전용 주차장이니 외부인의 주차를 금합니다. 이 사진은 2일 전에 본의원이 직접 촬영했습니다. 작은 학교를 큰 학교로 통합하면서 청양초 주변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연합교육공간인 교육지원센터를 짓겠다고 청양읍 중심지 땅을 사고 10여 년 가까이 학생들의 교육공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교직원들의 주차장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양교육지원청은 교직원 주차를 위해서 3천만 원의 별도 예산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은 현 시가로 10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김지철 교육감님, 누구의 책임입니까? 학생 수가 적다고 큰 학교로 통합하면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걸로 학생들 교육공간을 좋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10여 년 동안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교육센터든 무슨 센터든 간에 아무것도 생긴 게 없습니다. 본의원은 농협창고 부지에 대해서 누누이 약속대로 교육공간이 생겨야 한다는 의견을 청양교육지원 측에 전달했고 올 3월에도 새로 부임하는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청양초 교장선생님께 농협창고 부지의 교육시설 건립에 대한 대책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행정 질문 요지가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겠다고 땅을 매입해 놓고 학생들 교육시설은 외면한 채 교직원들 주차장으로나 쓰고 있는 현실이 매우 서글픕니다. 알토란 같은 땅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다 보니 몇 년 전에는 지역민들이 청양군 측에 학교 옆에 읍사무소, 복지회관, 보훈회관 등이 있어서 주차시설이 부족하니 주차타워를 세우자는 민원을 강력하게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본의원은 일부 학부모들과 함께 학생들 교육시설을 위해서 매입한 땅이니 주차시설은 안 된다고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일부 주민들은 청양초 주차장에 청양군 주차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청양초 교직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때 누군가가 이 땅을 무슨 돈으로 왜 샀는지 고민하고 무엇을 만들려고 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청양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10년 전 방과후 교육센터를 짓기로 했으나 지금 필요하지 않다면 대도시 학교에 만들어진 AI 융합교육센터 등 시대에 맞는 스마트 디지털 교육시설을 진작에 건립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의 학교의 경우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비싼 땅을 사서 교육시설을 만들어주면서 왜 청양은 학교를 없애는 대가로 받은 폐교 지원금으로 교육시설을 짓겠다고 땅까지 마련했는데도 그동안 방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이곳에 어떤 교육시설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마지막 질문까지는 김태흠 도지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서에 나온 마지막 질문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의 공약에 따른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계획과 충남도 4차 개발계획이 지역 간 산업 간 양극화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제12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첫 5분 발언으로 본 의원은 이미 한 차례 충남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는 민선 8기 도정 과제와 제4차 충남도 종합개발계획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 간 불균형, 농업과 첨단, 해양산업 등 다른 산업 간의 양극화 해소 대책에 대한 주문을 했었으니 이제 정책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은 도지사님의 주요 공약이면서 1호 결제 사업인데 현재까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집행부는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아니라도 사업비와 기간 등 사업에 대한 개요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에 대한 질문으로 총 사업비는 얼마이며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사업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권역별 도지사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권역별 예산 사업비와 총 사업비에 대해서도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약을 5대 분야와 5대 권역으로 나눠서 설정했는데 균형발전 정책이 부족해 지역 간, 산업 간 양극화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 정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북부권 스마트시티 사업과 해양 신산업 그리고 내포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충남의 균형발전 때문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계획을 꼼꼼하게 마련하면 도내 각 권역별 사업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북부 스마트 산업권과 해양 신산업 및 레저관광, 내포 혁신도시 개발 사업 등의 도지사님 관심 사업에만 쏠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김태흠 도지사님 취임 후에 첫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도정의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연계 권역별 사업 현황을 시군의 개발 주제에 따른 5개 유형별 권역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디지털 수도 개발 대상인 충남 북부권의 천안 아산 지역의 관련 사업이 68.6%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국제 해양 레저 관광 개발 권역의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 지역이 17.4%, 백제 문화권인 공주, 부여, 청양 지역이 13.7%, 국방산업도시 권역인 계룡, 논산, 금산 지역이 0.2%,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예산, 홍성 관련 사업이 0.1%였습니다. 추경 예산이야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취임 후 첫 예산 편성이므로 사업의 경중과 지역 간 사업 유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의 공약으로 5개 권역 사업을 살펴보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천안아산 100만 도시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홍성 예산의 내포 신도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서해안 즉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을 국제 해양 레저 관광벨트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부여, 공주, 청양을 역사, 전통, 현대가 숨쉬는 명품 관광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5번째 계룡, 논산, 금산을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지사에 취임하면서 1호 결제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아산만을 중심으로 하는 충남의 아산시와 천안시, 경기도 평택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아산시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기반 구축,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 아산만 서클형 순환철도시 건설, 천안 종축장 부지, 대규모 최첨단 국가산단 조성, 경기와 천안을 연계한 엠버스 운행, 수도권 전철 정기 승차권 교통비, 또 교통비를 천안 아산에 지원하는 것, KTX 광역 복합 환승센터, GTX시의 천안 아산 연장, 천안 아산 e스포츠 메카 조성, 충남 북부 출장소 설치 등 대형 또는 미래 산업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2021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5개 산업권역별로 구분해 2040년까지 미래발전 계획의 제4차 충남도 종합개발계획을 견역별로 세웠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4개의 북부 스마트 산업권, 홍성 예산의 충남 혁신도시권, 보령, 서천, 태안의 해양 신산업권, 논산, 계룡, 금산의 국방 웰빙 산업권,
공주부여 청양의 K바이오 산업권입니다. 그동안 충남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천안과 아산 등 북부권의 신흥보종재단의 확장, 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원 등의 경제 관련 기관과 2천억 원이 넘는 컨벤션센터 건립, 하드웨어의 사업이 집중되고 있고 도지사 공약으로 디지털 수도 등 주요 사업과 예산이 편중되고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인 홍성과 예산은 도청 이전 10여 년 동안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에 턱없이 부족한 3만 명이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혁신도시와 관련 정부기관의 이전과 내포 첨단 산업단지 사업이 진행되면 어느 정도 기반이 좀 다져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은 국제해양 레저 관광벨트뿐만 아니라 해양 바이오 신산업과 북부 스마트업권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첨단 화학산업, 그린수소, 에너지 등 자연환경에 더하여 선진기술 및 자원산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산업, 경제 분야가 낙후된 공주부여 청양 지역의 경우 4차 개발계획은 K바이오 산업권으로 분류돼 농축산업에 해당되고요. 도지사 공약으로는 백제문화권으로만 되어 있어서 타 지역도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농업과 문화관광 분야라 특별히 새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주부여 청양 지역 안에서도 공주부여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 문화유산이 문화관광 사업으로 기반이 다져져 있어서 대형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청양 지역의 경우는 백제문화권 사업은 맨 땅에 헤딩해야 하는 현실이라 공주부여에 비해서 기반 조성 사업비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체성은 없습니다. 충남도 예산은 그릇에 담긴 물처럼 지역 간 그리고 산업 분야 간 형평성 있게 나눠 써야 하는데 도지사님께서 천안, 아산 중심으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과 보령, 서천, 태안, 서산, 당진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신산업과 레저관광 산업 발전 등 그로 인해 지역 간, 산업 간 불균형 양극화가 우려되어서 지난 7월에도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산업 간 양극화에 대한 정책 제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4차 충청남도 종합개발계획과 도지사님의 공약을 지역과 산업별로 분석해서 불균형과 양극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특히 인구순멸 지역인 남부권과 내륙권인 논산과 금산, 계룡 그리고 공주부여 청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발굴, 적용해야 충남의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유지될 것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에 있어서 경기도와 연계사업을 계획을 잘 분석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메가시티 사업을 제일 먼저 시행한 울산, 부산, 경남 특별연합의 경우에는 최근 경남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공식 철수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 경기도와의 연계사업 필요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도 충남 도민의 소득 역외 유출이 서울 경기 지역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베이밸리 메가시티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충남도의 4차 종합개발개혁과 김태흠 도지사님의 공약 핵심은 충남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기술 혁신, 분권과 참여, 기후환경 변화를 감안해서 10년, 20년, 100년 뒤에 충남의 미래상을 새롭게 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충남도 소속 기관이면서 세종시에 있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전에 있는 충남도청이 2012년 12월 충청남도 홍성군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뒤로 도교육청과 경찰청을 비롯해서 도 단위 기관이 도청 소재지인 내포 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산림자원연구소만이 아직도 세종시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도의원이 된 2018년 8월부터 여러 차례 다양한 자리에서 도정질문과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이전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첫째,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본소와 금강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금강산림박물관, 열대온실, 나무병원, 티엄림 등은 도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방문하고 교육받고 산림문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남 산림자원연구소의 역할은 도민을 위한 임업시험 연구와 실용화를 통한 농산촌 소득증대를 높이는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도요림 경영 등 각종 산림사업 수행과 도민들에게 교육, 산림문화복지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민을 위해 만든 충청남도 산림기관이지만 충남도청에는 내포 신도시에서 약 70km 떨어져 있어서 승용차로 1시간 걸립니다. 태안군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세종에 있는 금강수목원에 가려면 약 116km, 1시간 30분 이상 걸립니다.
도내의 임업인들이나 학생들이 단체로 산림자원연구소 시설 방문을 위해서 버스를 이용한다면 가는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걸립니다. 즉 오고 가는 시간만 서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충남 어느 곳에서도 대중교통수단이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직접 갈 수 없습니다. 공주터미널에서만 시내버스 몇 대가 있을 뿐입니다. 도민들이 이용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서 충남 도민은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산림자원연구소의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매년 수목원과 산림박물관, 휴양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도민들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있지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렇죠. 2020년 기준 휴양림 이용 고객은 총 16만 6,528명. 이 중에서 충남 도민이 이용한 숫자는 9.4%에 불과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임업인들을 위한 교육공간 역할도 해야 되는데 세종시에 있는 본소에 교육한 사실이 없습니다. 충남도 공립나무병원도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승용차가 없는 도민들은 찾아가기 어렵다 보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동안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외면해 왔습니다. 타 지역 거주 직원이 많다 보니 인건비가 지역에서 소비 활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충남 땅을 하나도 밟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충남도의 기관은 첫 번째, 도민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도민에게 수목원, 휴양림, 시험림 등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산림복지문화 혜택을 줘야 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교육 등을 통해서 산림자원 및 임산물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림자원연구소와 금강휴양림, 금강산림박물관, 금강수목원 등이 도내에 있었다면 도민은 산림문화복지 혜택을 볼 것이고 타 지역 방문객들로부터 음식과 숙박, 주유소,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이라도 팔아서 도민들이 경제적 소득을 얻었을 것입니다. 연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했을 텐데 그동안 도민이 하는 세종시의 타 지역 사람들이 일자리만 만들어 왔습니다. 충남도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입니다. 언제까지 예산이 많이 든다고 나무를 옮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세종시에 있어야 하나요? 시험림과 금강수목원 등 옮기기 어렵다면 그 시설들은 세종시에 두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도내 도민을 위한 수목원과 휴양림, 박물관을 만들어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도청 이전 후 어영부영하다가 10년이 지났는데 충남 산림, 임업, 100년 대계를 위해서 도민품으로 빨리 돌아와야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2018년 7월부터 그동안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4년 동안 그냥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이전 관련해서 연구용역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이전할 경우에 도유림을 마련해서 이전할 수도 있지만 사유림 중에서 또는 민간 수목원을 매입해서 도민이 바로 산림복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김태현 도지사님께서는 공약에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계획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전할 것인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도립대 평생교육원 건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2년 전인 2019년 6월에 그리고 2021년 6월에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충남 도립대는 지역과 상생하는 평생교육 고등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관련 민간학 모델 개발 필요성과 평생학습관 건립으로 도내 시군 균형 있는 평생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도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립대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립대는 지리적으로 충남의 중심인 청양에 위치하고 있어서 15개 시군 도민들이 활용하거나 타대학 규모와 같은 평생교육원 시설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학교 내 평생교육원 건립 및 프로그램 확장을 통해서 도립대 주변의 6개 시군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평생학습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 진척이 없습니다. 도립대는 교내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기보다는 2021년부터 9억 3천여만 원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과 관리비 등을 들여서 도청 소재지에 사무실을 얻어서 매달 수백만 원씩 관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보면 2020년 2학기의 경우 7개 가정에 겨우 62명이 참여했으며 운영비는 21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2021년 역시 4,400만 원으로 11개 과정에 110명이 참여했는데요. 225만 원짜리 과정에 3명이 참여하거나 345만 원짜리에 5명이 참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저희가 또 보충 질문 시간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김태현 도지사님과 김재철 교육감님 그리고 시국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 질문을,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20분 동안 열심히 자료조사해가지고 말씀드린 거에 비하면 답변이 조금 많이 약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석으로 좀 나와주시죠. 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실망스럽습니다. 혹시 휴대전화 갖고 계십니까? 네. 휴대전화 지금 갖고 나오셨나요? 안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김지철 교육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정말 죄송하다. 지금부터라도 잘 마련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구구절절 제가 듣기에는 변명밖에 안 들립니다. 당초에 이걸 매입할 때는 주차장용으로 매입했다라고 답변하셨죠, 금방. 이 구글 검색어에 청양초 그리고 농협창고 이렇게 두 단어만 넣으면 청양의 교육장님의 인터뷰까지 나옵니다. 농협창고 이 기자가 그러면 가장 공신력 있는 지역신문인데요. 이 기자가 거짓말로 기사를 썼겠습니까? 여기 보면 주차장은 30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센터, 그 당시엔 그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청양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설이 굉장히 약했죠. 그런데 청양초등학교 학생들만 갖고 방과후 센터를 지키는 어렵죠. 왜?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인근의 학교까지 함께 해서 왜? 작은 학교에다 전부 다 방과후 센터를 별도로 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 나왔던 건데 적어도 이 정도 참고 사실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다. 지금부터 잘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당초 매입할 때는 그럼 8억 원을 들여서 그 땅을 선생님들 주차장만 하려고 매입을 했습니까? 그렇게 넓은 땅을. 그래서 주차장으로 하면 했어야지 왜 여지까지 10년 동안 비포장으로 그대로 둡니까? 차선 하나 그리지도 못하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점이 제가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 교육감님이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왜 주차장이면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아서 지금 다른 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 면적을 놓고 조그맣게 지금 AI와 관련된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데요. 그 기억자를 보면 청양보훈회관 옆에, 그러니까 옛날 보훈회관이 교육청 자리였고요. 그 옆에 도서관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까지 다 헐어서 기억자로 짓고 주차장을 좀 아래에다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청양군 전체 학생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간이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공간만 갖고 만약에 계획해놓은 대로 지금 계획을 잡은 대로 올리게 되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잘 구상할 계획 있으십니까? 네, 말씀 잘 들었고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장님께 보고받은 바로는 거기에 주차장도 되고 AI 체험센터도 되고 청양초등학교 아이들만의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시면은 좀 불편하셨던 걸 이해하실 것 같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만 당시 공유재산 심의 교육감님, 네네. 예, 공유재산 심의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주민들은 학부모들은 그 땅을 살 때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방과후 센터를 짓는 거라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부모들이 학교가 통폐합이 되는데 대치초에서 그 학교가 없어지면서 그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데 선생님들 주차장 지라고 8억 8천만 원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그러면 어다르고 아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그러면 학부모들과 운영위원한테는 방과후센터도 짓겠다고 해놓고 뒤로 와서는 선생님들 주차장만 짓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8억이 넘는 돈을 갖고 9억 원이 그 땅이 지금 10억 원이에요. 중심지에서 알토란 같은 땅입니다. 학생들의 교육 공간이니까 그 땅을 농협에서도 어떻게 내준지 아십니까? 건물을 헐면요 창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 잠깐만요. 제 얘기 들으세요. 건물을 헐면 건물 폐기물 값이 나와요. 그런데 교육청에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농협에서 건물 허는 비용까지 부담하고 그 땅을 내준 겁니다. 저는 적어도 지역구의 의원이 발품 팔아가며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일어난 일들을 봐온 의원이 그 정도 얘기를 했다라면 교육청의 직원들의 말을 믿는 것보다 제 얘기도 믿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학부모님들도 그리고 어떤 운영위원님들도
교직원의 주차장을 위해서 9억 원 가까이 땅을 사라고 한 적은 없고 정말 목적대로 땅을 샀다라면 주차장으로 샀다라면 벌써 예산을 세워서 주차 라인을 벌써 그렸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 아이들 지나다니다 그러면 넘어지면요 다리 다 저기 합니다. 네. 그 세속 볼재를 깔아놨기 때문에 네. 제가 더 이상 길게 질문 안 하고 저는 이게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제안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까지 챙기지 못했다. 제대로 잘 하겠다라고 하셔야지. 교육청 교육장님이 청양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교육장님의 말을 믿으십니까? 지역에서 50년이 넘게 그리고 30년이 넘게 교육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고민한 의원을 말을 그렇게 뭐 공유재산 관리 변경 이렇게 오늘 저는 새로운 사실 알았습니다. 예, 교육감님 들어가세요.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저는 오늘 답변할 기회를 아니요 주십시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불러내서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들으시려고 예, 하는 자꾸 거아니에요? 답변을 들으니까 엉뚱한 먼저 얘기만 나오고 때 그러니까 자 이거 공유재산 화면 책상 돌려주시고요. 교육감님 들어가세요. 방과후센터 네. 건립이 없습니다. 자, 없지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저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데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한간에 청양에서 떠들었던 이야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네, 지금 말씀하시기를 당시 한간에 청양에서 어떤 얘기가 떠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라면 하여튼, 단지 교직원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을 호도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서류가 그렇게 남아있다라면 오늘에서 저는 그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교육감님한테 사실은 책임지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자, 들어가시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8분밖에 안 남아 있어서 좀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은 저희 김태흠 도지사님 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 보면 놓치고 갈 수도 있고요. 예, 선출직으로 이렇게 장들이 선출이 되면 미처 챙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견된 그 시점부터 사실 저는 그때부터 다시 출발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건 사실 새롭게 이제 도지사님이 출범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베이베일리 메가시티 사업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동안 이 광역자치단체 중에 바다를 갖고 있으면서 그동안 사실 해양 산업을 잘 육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내포 신도시, 내포라는 용어는 사실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행정용어가 아니고요. 도청 소재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도청 소재지가 약속대로 커지지 않았죠. 저는 이 커지지 않은 이유 중에는 자치단체 장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자, 도지사의 잘못도 있지만 저는 고위 공무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전에서 있다가 도청이 이전해 오면서 아직도 대전이나 세종에 집을 갖고 있고 출퇴근을 합니다. 청주나 다른 지역을 보면 충북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그 지역 도청 소재지 안에 간부들이 대부분 다 삽니다. 그죠? 오랫동안 살아왔고요. 그래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고민하죠. 만약에 간부 공무원들이 내가 병원 가는데 종합병원 하나 없다라면 벌써 유치를 했을 거고요. 이번에도 방송국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재난의 어려움을 겪었어도 서울의 하수구에 수채구멍이 막힌 건 뉴스에 그렇게 나와도 우리가 그 많은 농민들이 이렇게 잔부에 잠겼어도 뉴스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중앙뉴스에. 또 하나 농기계가 그렇게 많이 잠겨서 이게 대상으로 피해 대상이 되지 않아도 이게 제조가 잘못됐다고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간부 공무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지금 도청 소재지를 키울 것인가. 도청 소재지가 크면 충남도가 저는 자연적으로 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청년들을 키운다고 충남도가 천안에다가 나비마루 창업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왜 거기다 하냐 했더니 그 KTX 이제 그 주차장 있는 데서 여기에 있는 데다가 했거든요. 청년들이 오기 좋게 하라고. 그래서 3년치에 얼마나 교육을 받았나 봤습니다. 서울 학생들, 천안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서울 학생들 그리고 나머지 타시군의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경제업은 모두 다 천안으로 가는데 도청 소재지에 경제인들이 얼마나 와볼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부분대로 가더라도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이 도청 소재지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이 주변의 또 시군을 함께 키우는 거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김명숙 의원님이 또 저한테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어떤 부분들도 저는 사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우리 김명수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준비 단계고 또 세부적인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소요 기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답변을 못 드려서 그렇지 큰 틀 속에서 큰 방향 속에서는 김명수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우리 도의 간부들이 같이 배석을 하고 있지만은 저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도청의 직원들 전체 주소지 파악도 해보니까 약 한 14, 5% 정도가 아직까지 충남 도 내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 또 그 부분 중에서도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이 간부들이 주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청양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청양도 큰 틀 속에서 또 부여나 지금 공주도 거론하셨는데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청년 정책도 그다음에 지역 소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중앙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충남도의 그런 정책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생각은 갖고 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정책들이 많았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거주를 하려면은 첫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째는 소득이 돼야 된다. 그리고 도지사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면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거 환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문화나 젊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서너 가지의 그런 또 교육 문제 이런 부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뭘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주부여 청양을 주로 이렇게 계획을 보면 항상 농업이나 이렇게 가거든요. 관광. 근데 어느 지역이나 관광이나 농업이 사실 있고 우리가 가로림만 국가정원을 서산에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들어와도 어떻게 보면 공주부여 청양의 관광산업 예산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광이나 농업과 관련돼서는 제외하고 사실은 저는 육성을 이제 특징을 살려서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아까 제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자료 속에 생태 1등급이 가장 많은 지역이 이제 충청남도에서 청양군, 그죠? 22% 정도 되는데, 그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생태 1등급이 나타나는 건 그만큼 산업 발전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육성을 시켜줘야 되냐면 자연환경과 관련된 거와 육성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잘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도지사님이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공직자들이 라고 벌써 이만큼 나가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예비비 예산을 들여다보면서도 말씀만 하시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도정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 늦더라도 그죠? 천천히 우리가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전체 예산을 좀 분명히 이렇게 분석을 해서 대략 배분을 해놓고 출발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지역들, 소리 없는 지역들은 조용히 묻힌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다음은 제가 이제 그 산림자원연구소와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 용역을 아마 8천만 원 넘게 예산이 편성했을 거고요. 본 의원은 이 업무에 대해서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세우라고 했었어요. 연구 용역비를. 그런데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용역을 할 때 우리 자체 예산만 갖고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이전이. 그래서 저는 일한 이한 4만을 정하되 예를 들어서 일하는 다 옮겨오는 한 이하는 예를 들어서 다 옮겨오기가 어려우면 일부 시설을 거기다 두고 우리가 영업사업을 하는 거죠. 그죠? 8,000원, 10,000원 이렇게 입장료를 받고 영업사업을 하고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 건 뭐냐면 국립수목원이 이미 세종시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그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만 옮겨오는 거죠. 보죠? 본소, 그리고 시험림, 박물관, 휴학림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도내에 있어야 되겠죠. 도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유림이나 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사유림 내지는 아니면 저희가 사설수목원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 매입을 하면 금방 도민들이 산림향후를
복지 문화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연구 용역 안에 이란이한 4만, 그래서 사유림 내지는 우리가 사설 수목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매입을 하는 걸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고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빨리 도민들이 산림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고 가까운 곳에서 산림과 임업에 대한 산업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 이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시에 강제 편입이 됐는데 왜 10년 동안 이렇게 방치를 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지금 이게 요즘에 뭐 산림청이나 아니면 세종시에서는 우리 산림자원연구소를 어떻게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나 여러 가지적인 측면의 능력이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산림청도 한테도 얘기해서 기재부에서 국가 소유로 전환을 하면은 산림청이 어떻게 그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산림자원연구소를 활용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라.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계획을 내놨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부분은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연구소하고 우리 충남에 있는 국가 소유한 국유재산하고 교환할 수 있으면 교환을 하고 교환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평가된 그런 재원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지금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용역비가 8천만 원이라 해서 좀 적다고 그러는데 그 말에도 저는 말씀에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 부족하다 보면은 본 예산에도 예산을 넣고 해서 지금까지의 산림자원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보다는 지금 지적하신 앞으로 좀 현재 그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산림자원고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양군 출신의 우리 도의원님으로서의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는 동의합니다. 네. 용역비가 작다고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예, 그 다음에 기재부, 국유림하고 우리가 그 정부가 갖고 있는 땅하고는 지금 대토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걸 면밀히 다 검토를 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진척이 안 나간 거고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사립수목원을 매입해서라도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그 가능한 우리가 방법 중에 하나로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무는 지금부터 옮겨와서 심으면 30년 이상이 걸려야 되는데 이미 잘 가꾸어진 곳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요. 도립대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도립대는 우리가 전문학사 과정입니다. 제가 도립대 안에다가 평생학습관, 평생교육관, 명칭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2년의 과정을 거치면 너무 짧습니다. 교육과정이. 또 하나는 100세 시대에 우리가 60세에 정년을 하고 나면 더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충남에는 많은 일자리들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경제나 미래산업국 쪽에서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라든가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AI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하는데 인력을 키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력을 대학에다 주는데 그 대학들이 천안아산에 주로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학생들이 주로 라는 거죠. 그래서 본의원은 도립대에다가 평생학습관을 마련하고 그 교과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과를 신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사실 벌써 이와 관련된 과들을 신설을 했어야 돼요. 산업과 관련된. 그런데 2년 갖고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전문학사 과정을 거치면서 평생학습관 옆에 있으면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자격증 과정이나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학생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민들도 와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취미 위주의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고 그건 청운대나 지금 해전대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고 홍성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역시 또 청양군에서 평생학습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걸 위탁받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도립대가 한다고 하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한테 베풀어야지.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거를 그 코 묻은 거를 위탁받아서 하면서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하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 다니는 전문학사 과정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더 많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평생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고 산업의 일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가 빨리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평생학습관을 만든다면 저는 도립대로서의 이제 특징이